정봉재 정치쇼 4부 순서 들어가겠습니다. 자, 할 말을 한다. 나라 국정원은 돌직구 정정브라더스 정두원 정태근 의원님. 정두원 의원님. 네, 정두원입니다. 예, 정태근 안녕하세요. 의원님. 정태근입니다. 예, 깔끔하게 정장을 하고 어디로 가십니까? 네, 산소에 갑니다. 아, 차례. 네, 그렇습니다. 성묘. 예, 알겠습니다. 성묘. 아, 죄송합니다. 성묘라 그래야 되나? 예, 성묘라 그래야죠. 자, 우재희님 프라하에 여행 와서도 듣고 있어요. 프라하에 가셨으면요, 프라하 구경하세요. 여기 방송 듣지 말고. 저게 우리 그 고릴라 앱을 다운하면 바로 듣거든요. 그럼요. 어제 제가 네. 그 농협 지점장님을 하고 저녁에 소주를 한잔 했는데요. 예. 거창분인데 굉장히 이 정봉주 정치쇼 애청자예요. 어허. 그래서 정봉주 정치쇼 때문에 사실은 저하고 동갑이니까는 이제 거기에 거창이면 상당히 보수적이었잖아요. 그런데 이 정치쇼를 듣고 상당히 자기가 이제 정치에 대해서 이해도 깊어졌고 균형을 잡혔다. 그래서 제가 요즘 뭐 시청률 배가 운동 17명 전도 운동을 하시길래 예, 17명 전도 이분이 운동. 주로 끝나고 난 다음에 다시 듣기를 한대요. 그래서 그러면 낮에 그 지점에서 그걸 켜놓고 있을 수는 없으니까 키고 소리만 죽여놓으시라. 그럼 시청률이 올라간다. 아니, 그 성취율이 올라간다. 라디오 그렇게 조사 안 해요. 그냥 느닷없이 아무에게 전화해갖고. 아, 그래요? 예, 전화했고 어제 30분 이상 들은 라디오가 뭐죠? 그럼 정봉재 정치쇼 이렇게 하면 그게 조사되는 그분은 거예요. 뭐 자기뿐만 아니라 그분 처 애들한테 다 듣게 한대요. 이거. 오늘은 이 얘기만 합시다. 아니, 두 분 나와서 여기서 하시는 말씀 듣고 댓글이나 이런데 저분들이 정말 합리적인 보수네 이런 댓글들 많이 올라와요. 아유, 황송합니다. 아, 그러면 자꾸만 떨어진다니까요. 합리성을 주시하면은요. 그리고 정치 안 하지만 특히 정도원 의원님은 뭐라고 한마디 하면 바로바로 기사가 뜨니까. 네. 그 아주 그 뛰어난 재능이에요. 그런 것도 보면. 스피커가 대단한 거죠. 예. 그냥 있는 그대로 얘기하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이렇게 돌려서 얘기하지 않고. 알겠습니다. 자, 오늘 적폐청산 얘기를 좀 더 하시자. 네. 예. 적폐청산이냐 정치 보복이냐? 둘 다 다죠. 그러니까 이제 왜 그러냐면 적폐청산이라면 여야를 막론하고 예. 또 정권을 막론해야 되는데 어떻게 다 이명박을 향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정치 보복이라고 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 이명박은 예수가 되는 것 같아요. 모든 적폐를 다 혼자서 끌어안고 그렇잖아요. 그럼 나머지 적폐들은 뭐 다 어떻게 되죠? 이명박 대신에 다 용서받나요? 그래서 이거는 본인들은 아니라 그러지만은 일반 사람들은 다 이걸 너무 근데 또 우리나라에 적폐가 뭐가 있냐면요. 매 정권마다 정치 보복을 했어요. 박근혜는 이명박 MB 잡으려고 사자방 수사했고요. 예. 이명박은 노무현 잡으려고 저격 수사하다가 죽음으로 이끌었고 또 노무현 대통령도 대선자금 수사해가지고 이해창 측근들 다 구속시켰어요. 저기만 안 했어요. DJ만 안 했는데 DJ는 그 대신에 여론조사 사장들 세무조사해갖고 구속시켰죠. 저 김영삼은 역사 발효세 한다면서 결국 노태우 전두환 구속시켰고요. 또 노태우도 전두환 백담사 보냈고요. 전두환은 김대중 사형 선고시 내렸고. 그러니까 정치 보복이 이거 자체가 적폐예요. 그래서 저는 다음 정부도 누가 들으실지 모르지만 예. 이번 정부를 향해서 또 정치 보복할 겁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런데 이제 국정원과 지금 청와대에서 나오는 문건들 이런 것은 범법의 수준이 그 혐의가 있다? 그러니까 수사를 의뢰하고 그러는데 물론 그 겨냥을 하고 타겟을 한다라고 하는 그 부분에 대한 지적도 어느 정도 설득력이 있지만 나오는 수준 하나하나가 이렇게까지 했어? 물론 그거에 대해서 예. 피하자는 게 아닙니다. 근데 왜 이명박 것만 나오냐 이거예요, 자료가. 여러 자료도 많이 나올 거 아니에요. 뭐 그냥 모명이 있고도 나올 테고. 근데 마치 느낌이 그렇다는 거죠. 예. MB 한 사람을 잡으려고 다 온 나라가 동원된 듯한 그런 느낌이 들잖아요. 저는 이제 김대중 정부 때와 노무현 정부 때를 좀 저희가 되돌아보면서 예. 반면교사로 삼을 필요가 있다고 보여지는데요. 사실은 그 국정원 문제는 저건 처벌이 불가피합니다. 예를 들면 노무현 정부 때에도 보면 그 당시에 이제 불법
김대중 정부 하에서 불법 도청이 있었잖아요. 예. 그 대북 송금 문제가 대북 있었고. 송금 문제 있었죠. 그래서 그 당시에 임동원 신건 원장이 구속됐었어요. 아 임동원 원장도 구속됐나요? 구속됐죠. 예, 그 노무현 정부에서 임동원 신건 원장이 구속된 겁니다. 임동원 통일부 장관이었었죠. 그렇죠. 음. 그래서 그게 이제 김대중 정부를 계승했다는 노무현 정부에서 일어난 일이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그 당시에 민주당 내에서 그 문제 때문에 상당한 갈등이 있었거든요. 그럼요. 그리고 지금도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 열린우리당으로 가는 과정인지도 몰랐고. 호남 홀대의 뿌리가 거기서부터 시작됐던 그렇죠. 거죠. 예. 그래서 근데 국정원 문제는 어떻든 국정원이 국내 정치에 개입을 하고 공작을 하는 문제를 더 이상 방치할 수는 없는 문제거든요. 근데 그 당시에 보면 노무현 정부가 사실은 뭐 그때 그 도청이라든지 대북 송금 문제가 김대중 대통령이 몰랐겠어요. 근데 김대중 대통령 문제를 건드리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누누이 얘기하지만 저는 잘못이 명백하면 처벌받는 게 맞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예. 사실은 명백하게 전임 대통령이 그 문제와 관련해서 개입한 증거가 나오지 않는 이상 사실은 그 노무현 정부에서 했던 문제들을 한번 볼 필요가 있고요. 예. 또 한 가지 제가 김대중 대통령에 대해서 여기서 여러 차례 여러 가지를 소개합니다만 김대중 대통령이 당선되자마자 김영삼 대통령 YS한테 요청한 내용이 뭐냐면 전두환 노태우를 사면해서 석방을 하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97년 12월 17일 날 당선되자마자 그걸 건의를 하게 되고 20일 날 석방을 합니다. 근데 왜 사실은 물론 이제 김대중 대통령은 자기가 옥중서신에서도 그렇고 최우진술 법정에서 사형 선고받을 때 최우진술에서도 자기는 정치 보복하지 않겠다라는 것을 밝히고 그것을 어떻든 신앙적 또는 양심적으로 이제 원칙으로 갖고 있었던 측면이 있지만 제가 보기에는 이분은 민주화만 생각을 한 것이 아니라 그 넘어서 소위 이제 한반도의 화해와 평화를 고민했던 거거든요. 그렇다고 보면 특히 처음으로 야당에서 집권 교체를 한 상황에서 적폐는 청산을 하되 분열을 가져오지 않고 그래서 이제 통일로 나아가는 기반을 마련해야 된다라는 지점까지 고민이 갔기 때문에 전두환 노태우를 사면하자고 얘기했죠. 그래서 실제로요. 그 올해 나온 재미난 얘기 중에 하나가 전두환 전 대통령이나 이순재 여사가 자기들이 제일 편안할 때는 김대중 대통령 때였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자서전에도 그런 내용이 나오죠. 그리고 실제로 김대중 대통령 돌아가시기 전에 세브란스에 면회 갔을 때, 영문안 갔을 때 거기서 얘기를 하잖아요. 매번 불러줘서 고맙고 정말 편안했다고. 자기가 정말 자기가 했던 일에 대해서 죄송스럽다고 이렇게 고백을 하잖아요. 자, 청취자분들이 이 내용에 대해서 많은 지금 댓글들이 올라오고 있어요. 김중환님, 골문 곳은 드러내야 하지 않을까요? 하늘을 손바닥으로 가리는 일은 그만하도록 잘못하면 응당한 처벌하는 걸 국민은 바란다니까요. 국민이 가리키면 그런 이유가 있는 거라고 봅니다. 이호차님, 이명박 검찰 수사 여부에 대해서 수사해야 한다라고 하는 답변이 80% 가까이 나오는데 이걸 정치보복이라고 할 수 있나요? 자, 제 얘기는 적폐청산 해야 되는데 적폐청산을 반대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근데 이명박에 대해서는 정치보복 성격이 있다는 얘기죠. 저는 뭐 그 사람을 제가 그 사람을 보호할 의사가 전혀 없고요. 근데 이건 있습니다. 제가 정태근 의원한테 물어볼게요. 정태근 의원이 정치 사찰의 가장 큰 피해자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본인을 못 건드리니까 본인이 그때는 국회의원도 아니니까. 그 내용을 일단 먼저 잠깐 소개를 해주시고요. 부인 회사를 몇 년도에 그게? 그때 국회의원 시절이었구나. 부인 회사를 검찰 수사를 몇 번씩이나 하고 무혐의 나오니까 또 구속영장도 몇 번 치고 또 그것도 안 되니까 나중에 또 세무조사를 몇 달간 연장하면서 하고 그러다 결국 회사가 풍지박산이 되고 정태근 부인 회사 제가 좀 설명을 할게요. 제가 얘기할게요. 그리고 본인이 또 그 너무나 속상했는지 심장 수술까지 받았어요. 그런데 제가 묻고 싶은 건 뭐냐면 제가 그런 얘기 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제가 묻고 싶은 얘기 뭐냐면 정태근 의원한테 자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하실 거예요? 고소고발할 거예요? 조금 정정을 좀 하면은요. 제처의 회사가 아니고 제처가 근무하는 회사
그 당시에는 부사장이고 2008년도에 국회의원이 되셨고 네, 그 전부터 부사장으로 있었고 지금 이제 대표이사로 있는 회사를 사찰을 하고 검찰에서 뭐 사장을 구속시키고 이명박 대통령 시절에 그럼요. 친이였었잖아요. 친이에서 떨어져 나오고 난 다음에 친인데 이제 눈에 가시 친이죠. 그러니까 저는 이제 어떻든 제가 이 정부를 만드는 데 대한 공이 있으니까 책임이 있으니까 이 정부가 이제 잘 갔으면 좋겠다라는 이제 고민 속에서 이제 진언을 한 것이었고 예. 그게 이제 그분들 입장에서 보면 쟤만 안 떠들면은 좀 우리가 좀 편하게 먹을 텐데 이런 생각을 하지 않았겠어요. 그래서 이제 제처가 다니는 회사뿐만 아니라 그 당시에 이제 나중에 그 공직윤리지원관실에서 이제 그 제 주변에 이제 기업하시는 분들 사찰도 많이 했고 그게 다 확인이 됐었죠. 그래서 그 문제와 관련해 가지고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잘못된 것들에 대해서는 처벌은 하지만 예. 처벌하는 과정들이 용서를 전제로 그러니까 명명백백하게 드러나서 반복적으로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아야 되고 그리고 처벌을 하되 이것이 보복이라고 생각 안 들도록 만들어야 되고 또 한 가지가 용서라는 과정들이 염두에 둬야 된다는 거죠. 예를 들면 만델라가 그러잖아요. 만델라가 28년 넘게 그 깜방에서 살다가 나오고 남아프리카 공화국 같은 경우가 흑인들이 얼마나 차별을 받았어요. 예, 인종차별을 받았죠. 만델라가 들고 나온 캐치프레이즈가 뭐냐면 용서를 하되 잊지는 않는다. 그래서 실제 내용들을 전부 다 공개하고 그 사람들이 스스로 인정하도록 만들죠. 이 과정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용서와 화해하는 법률이었죠. 그래서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잘못된 부분들에 대해서 저는 이제 그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보여지는데 이거를 무진장 끌고 갈 수가 없어요. 예. 지금 굉장히 나라가 위험한 상황이잖아요. 대표적으로 유인태 수석 같은 분이 속도감 있게 빨리 끝내라 이 문제를. 그래서 국내적으로 이것이 이제 정리가 되고 통합하는 과정들이 존재하지 않는 이상 남북 문제나 대외 문제를 잘 우리가 대응할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리고 처벌하는 과정에 있어서도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를 들면 전직 대통령의 문제와 관련해서는 명백한 증거가 나오기 전까지는 망신 주기 형태의 조사라든지 이런 것들은 하지 않아야 된다는 거죠. 자, 정치보복 그만하자는 말씀에 댓글이 지금 막 폭탄 터지고 있습니다. 이성광님, 죄 지은 사람에게 벌 주는 게 정치보복인가요? 2002님, 정치보복이라는 프레임은 그만 썼으면 합니다. 죄를 지었으니 죄값을 받아야 하는 것이죠. 정치보복인지 적폐청산인지는 구분했음 합니다. 자, 이 그 죄를 지은 것 처벌하고 적폐청산하자 동의. 다만 이것이 정치보복이라고 하는 이미지로 더 씌워줬으면 안 됐겠. 그런 부분에 대한 오해는 안 받았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다시 얘기하면 적폐청산은 정권을 막론하고 해야 되고 여야를 막론하고 해야 되는데 한쪽만 초점을 맞추고 하기 때문에 제가 하는 얘기입니다. 그런 적폐청산이 어디 있어요. 그게 적폐죠. 김덕희님, 용서는 신부님, 목사님, 스님들이 해주시면 됩니다. 김덕희님 화났어요. 이거 딱 화나 뭐. 용서는 자기 자신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예. 남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고요. 알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나오는 심지어는 이제 연예인들 좌파 성향 연예인들이 프로포폴 투약서를 퍼뜨리려고 했던 준비를 했고 또 심지어는 합성 사진 만들고 이런 등등을 심리 전문가들의 자문을 구하면서 했다는 거예요. 저는 이게 이해가 되세요? 저는 정말 기도 안 차는 게요. 예. 이 사람들이 너무 무능하니까 사실은 이전에 예를 들면 박정희 시대 때부터 시작해서 중정이라는 데 이런 데가 정치 공작을 했잖아요. 예. 근데 정치 공작은 상당히 세련되게 하는 거예요. 세련되게 하다가 안 되면 주워 패는 거죠. 근데 내가 보니까 원세훈 원장 시절에 국정원이 너무 무능하니까 네. 우리 일 많이 하고 있다 해서 이것도 벌리고 저것도 벌리고 그러고 더더군다나 기가 막힌 게 아니 예를 들면 정도원 의원을 사찰하고 싶다. 그러면 말을 하면 되잖아요. 그걸 왜 문건에 남기냐고요. 문건에 남긴다는 건 그냥 문건으로 해서 그러면 우리 이런 일 하고 있습니다라고 보고하려고 그런 거죠. 보고용으로 나 일 잘하고 있다. 그러니까는 더더군다나 SNS 문제를 얘기를 하는데요. 저도 과거에 이제 뭐 캠페인 할 때 인터넷 본부장을 했던 사람이지만 SNS를 가지고 여론이 잘 안 바뀌어요.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거는 이슈를 SNS가 따라올 댓글이 따라올 수 있는 이슈를 만들어내야 되거든. 그러니까 일을 잘해서 사람들로 하여금 칭송받게 만들면 되지. 일은 개떡같이 하면서 누가요? 저 MB 정권이 그걸 댓글로서 그걸 만회하려고 하니까 그게 일이 됩니까? 그리고 아까 이제 수준을 얘기했는데 얼마나 수준이 낮냐면 저 사찰을 한 사람은 저한테 걸렸어요. 제가 이름도 알아요. 이모식이라고. 그래서 제가 국정원 직원이에요? 예, 그래서 제가 저 인사 조치를 요구했죠. 아니 그 사람 불쌍하니까 잘라지는 마라 그랬어요. 예. 하여간 그 사람 청와대 파견 나가 있었거든요. 국정원 직원인데 저를 사찰한 사람이. 그래서 저런 사람 청와대에 두면 되냐? 국정원으로 돌려보내라. 잘라지는 마라 제가 그렇게 예.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그 원세훈 원장 어떻게 걸렸어요? 그 한심하죠. 저를 쫓아다니다 저한테 걸렸다니까요. 아 미안하고 그러다가 예. 원세훈 원장 별명이 원따로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분이 사실은 그런 큰 조직 특히 정보 업무를 다뤄보지 않은 분이 아닌데 이걸 잘 할 리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냥 예를 들면 무능하다. 뭐 청와대에다가도 이것도 하고 있다고 보고하고 저것도 예. 하고 있다고 보고하고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죠. 예. 정돈 의원님 예. 어떻게 잡았어요? 궁금해요. 아니, 정말 궁금해요. 왜냐면 예. 우리 지금 듣는 청취자분들이 사찰에 대해서 체감이 없어요. 그러니까 저를 늘 미행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저하고 같이 저녁 먹거나 술 먹는 사람들까지 이제 조사를 하고 예. 이제 그 사람들한테 뭐 돈을 받았나 이제 이렇게 상상을 하겠죠. 그래갖고 그걸 오. 증권사 찌라시에다가 막 뿌립니다. 정돈이가 오. 돈 먹고 다닌다고. 그러다 안 되니까 또 그걸 가지고 주간지 일간지 기자들한테 자료를 주면서 넘겨주죠. 기사를 쓰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주간지 일간지 기자 중에서도 저에 대해서 호의적인 사람 있잖아요. 예. 그래서 저한테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런 걸 부탁을 하더라. 그래서 제가 역추적을 해가지고 누가 그러고 다닌지를 잡아냈죠. 이렇게 미행하다가 현장에서 잡은 건 아니고. 네, 그래서 예. 이제 그거를 그래서 가지고 만났어요. 그 사람 아니 만났어. 그게 아니라 그거를 예. 제가 이제 당시 이상득 씨를 만나서 예. 이제 얘기를 했죠. 이런 짓까지 하고 다닌다. 그리고 이거를 저 이상득 밑에 있는 사람이 시킨 거거든요. 그래서 예. 이걸 빨리 바로잡기 위해서는 이런 사람을 저 청와대에 두지 말고 돌려보내라. 그래서 국정으로. 결국 돌려보냈어요. 이상득 씨가 그걸 받아들였죠. 어느 정도. 그게 상투적인 수법이에요. 예를 들면 그 모 월간지에 예. 그 정태근이가 권력을 남용해서 자기 마누라 회사를 통해서 엄청난 축제를 했다라는 저도 그때 기사를 보고 믿었어요. 그 기사를. 근데 더더군다나 제철은 월급쟁이인데다가 저하고는 뭐 제철 지분도 없는 회사고 아 지분도 없는 회사예요? 없는 회사예요. 그런데 그렇게 아까 말씀하시잖아요. 뒷조사를 이상하게 해가지고 그게 찌라시 사실인 흘리고. 것처럼 찌라시 흘린 다음에 그거를 다시 기사화 작업하고. 그리고 또 재밌는 게 상투적인 수법이네. 그럼요. 그리고 지금 박덕흠 국회의원 됐지만 그 당시에는 사업을 하던 사람이었는데 예. 저희하고 되게 친했거든요. 예. 근데 그 박덕흠 의원이 그의 금탑 산업훈장을 받았어요. 예. 그걸 받으면 매년간 세무조사를 유예시켜주고 있거든요. 예. 근데 그걸 이제 받자마자 40일인가 있다가 세무조사를 해가지고 친하다는 이유로. 예, 같이 밥 먹은 현장을 또 40일이 미행해서 아니라 4일 4일 만에 만에 들어와서 직원들이 아니 도대체 뭐 이게 무슨 일이냐고. 근데 오. 그걸 저희들이 몰랐었어요. 이분이 한참 나중에. 아 이제 같이 잘 아시는 분이에요? 아 그럼요. 그래서 나중에 검찰에서 네. 그 사찰조 관련 조사할 때 박덕흠 의원한테 그 당시 의원이 아니죠. 검찰에 전화 와서 정태근이 때문에 사찰받는 거 맞습니까? 라고 전화가 왔다니까요. 그러니까 의심만 했었는데 실제로 기록이 남아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제 아까 얘기했듯이 국정원에서 그런 걸 기록을 또 다 남겨요. 일 잘한다고 일 잘하는 칭찬받고. 그런 아마 게 있죠. 그거는 그 당시에는 그분은 공직윤리지원관실에서 그랬을 거고요. 그거 뭐 많아요. 장훈학원 이사장 건도 있고 많아요. 두 분하고 친하다는 이유 때문에 네. MB 정부 시절에. 예. 그러면은 그 정점에는 어쨌든 이상득 의원은 그런 상황을 알고 있었다는 거 아니에요? 아니 제가 이상득 의원한테 항의를 했죠. 그랬더니 이제 뭐 곤혹스러워 하더니 뭐 그 이제 옆에 있던 이춘식 의원이 그럼 제가 대신 처리하겠습니다 해가지고 일부 뭐 인사 조치도 하고 그랬는데, 그러니까 그분들도 제가 세게 나가니까 그냥 예. 그렇게. 왜냐하면 제가 그 당시 이거 해결 안 하면 언론. 이상득 씨 방에 들어가서 내가 안 나오겠다. 아, 해결될 농성하겠다. 때까지. 예, 그렇게 이제 강하게 나왔죠. 그래서 그 당시에 그 모 의원이 이 문제를 예. 제기하니까 그 뭐 저보러 폐륜이다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었는데 그게 무슨 얘기냐면 이게 시정이 안 되잖아요. 예. 시정이 안 되고 그 당시에 뭐 이상득 부의장 또 이제 뭐 박영준 왕찰관들이 계속 잘 나가니까 그래서 이제
의원총회 자리에서 이상득 부의장이 정태근 정도원에 대한 사찰이 있었다라는 사실을 분명히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정을 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원총회장에서 공개를 했죠. 아, 정태근 의원님이. 네, 공개를 하고 또 이제 우리 정도원 의원님이 이제 심각하게 이제 그 문제 제기를 하고 그래서 그때도 정정 브라더스였어요. 그래가지고 그때 한겨레 신문 일면 톱으로 나왔죠. 그게. 그랬더니 말은 이제 그 당시에 이상득 부의장 쪽에서 줄 서 있던 뭐 장모라는 의원께서 정태근이 바로 너는 폐륜이다. 폐륜이 무슨 말인지는 알구나 쓰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뭐 그런 일도 있었습니다. 이게 추석날에 맞는 얘기인데 아니 강경민님이 좋은 해안을 주셨어요. 용서는 가슴을 하고 죄는 깜빵으로 보냈어. 우리 청취자분들이 이렇게 똑똑해요. 자 3269님 이번 추석 연휴는 여름 휴가보다 더 긴 것 같아요. 평소에 늘 곁에 있어 특별함을 못 느끼지만 가족이 제일 특별한 존재 아닌가 싶어요. 맞습니다. 9562님 오랜만에 가족들 만나러 가는 길이라 설레요. 자 벌써 끝났어요. 벌써 죄송합니다. 끝났네요. 너무 재밌었어요 오늘. 네. 자 두 분 인사하시고요. 네. 예, 추석 즐거운 선물 연휴 잘 되십시오. 잘 보내세요. 예, 저는 내일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땡큐 피스코리아. 자 평화를 바라는 대한민국입니다. 피스코리아. 내일 뵙겠습니다. 국민은 바란다니까요. 국민이 가리키면 그런 이유가 있는 거라고 봅니다. 이호차님, 이명박 검찰 수사 여부에 대해서 수사해야 한다라고 하는 답변이 80% 가까이 나오는데 이걸 정치보복이라고 할 수 있나요? 자, 제 얘기는 예. 적폐청산 해야 되는데 적폐청산을 반대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예. 근데 이명박에 대해서는 정치보복 성격이 있다는 얘기죠. 저는 뭐 그 사람을 하지 말자 아니고. 제가 그 사람을 보호할 의사가 전혀 없고요. 근데 이건 있습니다. 제가 정태근 의원한테 물어볼게요. 정태근 의원이 정치 사찰의 가장 큰 피해자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제 본인을 못 건드리니까 아니 본인이 그때는 국회의원도 아니니까 그 내용을 일단 먼저 잠깐 소개를 해주시고요. 예 부인 회사를 몇 년도에 갖다가 그게? 그때 국회의원 시절이었구나. 시절이었죠. 부인 회사를 검찰 수사를 몇 번씩이나 하고 무혐의 나오니까 또 구속영장도 몇 번 치고 또 그것도 안 되니까 나중에 또 세무조사를 몇 달간 연장하면서 하고 그러다 결국 회사가 풍지박산이 되고 정태근 부인 회사 제가 좀 설명을 할게요. 제가 얘기할게요. 예. 그리고 본인이 또 그 너무나 속상했는지 심장 수술까지 받았어요. 그런데 제가 묻고 싶은 건 뭐냐면 제가 그런 얘기 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제가 묻고 싶은 얘기 뭐냐면 정태근 의원한테 자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하실 거예요? 고소고발할 거예요? 그 조금 정정을 좀 하면은요. 예. 제처의 회사가 아니고 제처가 근무하는 회사. 그 당시에는 부사장이고 2008년도에 국회의원이 되셨고 그 전부터 부사장으로 있었고 지금 이제 대표이사로 있는 회사를 사찰을 하고 검찰에서 뭐 사장을 구속시키고 이명박 대통령 시절에 그럼요. 친이였었잖아요. 친이에서 떨어져 나오고 난 다음에 친인데 이제 눈에 가시 친이죠. 그러니까 저는 이제 어떻든 제가 이 정부를 만드는 데 대한 공이 있으니까 책임이 있으니까 이 정부가 이제 잘 갔으면 좋겠다라는 이제 고민 속에서 이제 진언을 한 것이었고 예. 정봉재 정치쇼 4부 순서 들어가겠습니다. 자, 할 말을 한다. 나라 국정원은 돌직구 정정브라더스 정도원 정태근 의원님. 정도원 의원님. 네, 정도원입니다. 예, 정태근 안녕하세요. 의원님. 정태근입니다. 예. 깔끔하게 정장을 하고 어디로 가십니까? 네, 산소에 갑니다. 차례. 네, 그렇습니다. 성명. 예. 알겠습니다. 성묘. 죄송합니다. 성묘라 그래야 되는. 예, 성묘라 그래야죠. 자, 우재희님 프라하에 여행 와서도 듣고 있어요. 프라하에 가셨으면요, 프라하 구경하세요. 여기 방송 듣지 말고. 저게 우리 그 고릴라 앱을 다운하면 바로 듣거든요. 그럼요. 어제 제가 네. 그 농협 지점장님을 하고 저녁에 소주를 한잔 했는데요. 예. 거창분인데 굉장히 이 정봉주 정치쇼 애청자예요. 어허. 그래서 정봉주 정치쇼 때문에 사실은 저하고 동갑이니까는 이제 거기에 거창이면 상당히 보수적이었잖아요. 근데 이 정치쇼를 듣고 상당히 자기가 이제 정치에 대해서 이해도 깊어졌고 균형을 잡혔다. 그래서 제가 요즘 뭐 시청률 배가 운동 17명 전도 운동을 하시길래 예, 17명 전도 이분이 운동. 주로 끝나고 난 다음에 다시 듣기를 한대요. 그래서 그러면 낮에 그
지점에서 그걸 켜놓고 있을 수는 없으니까 키고 소리만 죽여놓으시라. 그럼 시청률이 올라간다. 아니 그 성취율이 올라간다. 라디오 그렇게 조사 안 해요. 그냥 느닷없이 아무에게 전화해갖고 아 그래요? 예, 전화했고 어제 30분 이상 들은 라디오가 뭐죠? 그럼 정봉재 정치쇼 이렇게 하면 그게 조사되는 그분은 거예요. 뭐 자기뿐만 아니라 그분 처 애들한테 다 듣게 한대요. 이거. 오늘은 이 얘기만 합시다. 아니 두 분 나와서 여기서 하시는 말씀 듣고 댓글이나 이런데 저분들이 정말 합리적인 보수네 이런 댓글들 많이 올라와요. 아유 황송합니다. 아 그러면 자꾸만 떨어진다니까요. 합리성을 주시하면은요. 그리고 정치 안 하지만 특히 정도원님은 뭐라고 한마디 하면 바로바로 기사가 뜨니까. 네. 그 아주 그 뛰어난 재능이에요. 그런 것도 보면. 스피커가 대단한 거죠. 예. 그냥 있는 그대로 얘기하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이렇게 돌려서 얘기하지 않고. 알겠습니다. 자 오늘 적폐청산 얘기를 좀 더 하시자. 네. 예. 적폐청산이냐 정치 보복이냐? 둘 다 다죠. 그러니까 이제 왜 그러냐면 적폐청산이라면 여야를 막론하고 예. 또 정권을 막론해야 되는데 어떻게 다 이명박을 향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정치 보복이라고 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 이명박은 예수가 되는 것 같아요. 모든 적폐를 다 혼자서 끌어안고 그렇잖아요. 그럼 나머지 적폐들은 뭐 다 어떻게 되죠? 이명박 대신에 다 용서받나요? 그래서 이거는 본인들은 아니라 그러지만은 일반 사람들은 다 이걸 너무 근데 또 우리나라에 적폐가 뭐가 있냐면요. 매 정권마다 정치 보복을 했어요. 박근혜는 이명박 MB 잡으려고 사자방 수사했고요. 예. 이명박은 노무현 잡으려고 저격 수사하다가 죽음으로 이끌었고 또 노무현 대통령도 대선자금 수사해가지고 이해창 측근들 다 구속시켰어요. 저기만 안 했어요. DJ만 안 했는데 DJ는 그 대신에 여론조사 사장들 세무조사해갖고 구속시켰죠. 저 김영삼은 역사 발화유세 한다면서 결국 노태우 전두환 구속시켰고요. 또 노태우도 전두환 백탐사 보냈고요. 전두환은 김대중 사형 선고시 내렸고. 그러니까 정치 보복이 이거 자체가 적폐예요. 그래서 저는 다음 정부도 누가 들으실지 모르지만 예. 이번 정부를 향해서 또 정치 보복할 겁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런데 이제 국정원과 지금 청와대에서 나오는 문건들 이런 것은 범법의 수준이 그 혐의가 있다. 그러니까 수사를 의뢰하고 그러는데 물론 그 겨냥을 하고 타겟을 한다라고 하는 그 부분에 대한 지적도 어느 정도 설득력이 있지만 나오는 수준 하나하나가 이렇게까지 했어? 물론 그거에 대해서 예. 피하자는 게 아닙니다. 근데 왜 이명박 것만 나오냐 이거예요, 자료가. 여러 자료도 많이 나올 거 아니에요. 뭐 그냥 모명이 있고도 나올 테고. 근데 마치 느낌이 그렇다는 거죠. 예. MB 한 사람을 잡으려고 다 온 나라가 동원된 듯한 그런 느낌이 들잖아요. 저는 이제 김대중 정부 때와 노무현 정부 때를 좀 저희가 되돌아보면서 예. 반면교사로 삼을 필요가 있다고 보여지는데요. 사실은 그 국정원 문제는 저건 처벌이 불가피합니다. 예를 들면 노무현 정부 때에도 보면 그 당시에 이제 불법 김대중 정부 하에서 불법 도청이 있었잖아요. 예. 그 대북 송금 문제가 있었고. 대북 송금 문제 있었죠. 그래서 그 당시에 임동원 신건 원장이 구속됐었어요. 임동원 원장도 구속됐나요? 구속됐죠. 예, 그 노무현 정부에서 임동원 신건 원장이 구속된 겁니다. 임동원 통일부 장관이었었죠. 그렇죠. 그래서 그게 이제 김대중 정부를 계승했다는 노무현 정부에서 일어난 일이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그 당시에 민주당 내에서 그 문제 때문에 상당한 갈등이 있었거든요. 그럼요. 그리고 지금도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 연립우리당으로 가는 과정인지도 몰랐고. 호남 홀대의 뿌리가 거기서부터 시작됐던 그렇죠. 거죠. 예. 그래서 근데 국정원 문제는 어떻든 국정원이 국내 정치에 개입을 하고 공작을 하는 문제를 더 이상 방치할 수는 없는 문제거든요. 근데 그 당시에 보면 노무현 정부가 사실은 뭐 그때 그 도청이라든지 대북 송금 문제가 김대중 대통령이 몰랐겠어요. 근데 김대중 대통령 문제를 건드리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누누이 얘기하지만 저는 잘못이 명백하면 처벌받는 게 맞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예. 사실은 명백하게 전임 대통령이 그 문제와 관련해서 개입한 증거가 나오지 않는 이상
사실은 그 노무현 정부에서 했던 문제들을 한번 그 볼 필요가 있고요. 예. 또 한 가지 제가 김대중 대통령에 대해서 여기서 여러 차례 여러 가지를 소개합니다만 김대중 대통령이 당선되자마자 김영삼 대통령 YS한테 요청한 내용이 뭐냐면 전두환 노태우를 사면해서 석방을 하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97년 12월 17일 날 당선되자마자 그걸 건의를 하게 되고 20일 날 석방을 합니다. 근데 왜 사실은 물론 이제 김대중 대통령은 자기가 옥중서신에서도 그렇고 최우진술 법정에서 사형 선고받을 때 최우진술에서도 자기는 정치 보복하지 않겠다라는 것을 밝히고 그것을 어떻든 신앙적 또는 양심적으로 이제 원칙으로 갖고 있었던 측면이 있지만 제가 보기에는 이분은 민주화만 생각을 한 것이 아니라 그 넘어서 소위 이제 한반도의 화해와 평화를 고민했던 거거든요. 그렇다고 보면 특히 처음으로 야당에서 집권 교체를 한 상황에서 적폐는 청산을 하되 분열을 가져오지 않고 그래서 이제 통일로 나아가는 기반을 마련해야 된다라는 지점까지 고민이 갔기 때문에 전두환 노태우를 사면하자고 얘기했죠. 그래서 실제로요. 그 올해 나온 재미난 얘기 중에 하나가 전두환 전 대통령이나 이순재 여사가 자기들이 제일 편안할 때는 김대중 대통령 때였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자서전에도 그런 내용이 나오죠. 그리고 실제로 김대중 대통령 돌아가시기 전에 세브란스에 면회 갔을 때, 영문안 갔을 때 거기서 얘기를 하잖아요. 매번 불러줘서 고맙고 정말 편안했다고. 자기가 정말 자기가 했던 일에 대해서 죄송스럽다고 이렇게 고백을 하잖아요. 자, 청취자분들이 이 내용에 대해서 많은 지금 댓글들이 올라오고 있어요. 김중환님, 골문 곳은 드러내야 하지 않을까요? 하늘을 손바닥으로 가리는 일은 그만하도록 잘못하면 응당한 처벌하는 걸